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박시연입니다. 우리는 많은 매체로부터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매체에 따라 다른 해석이 나오기도 하는데요. 기업 간의 M&A, 옳고 그름을 떠나 현대사회에서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됐습니다. 오늘은 대구에서 M&A와 금융법률자문으로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 법무법인 신라의 오충현 대표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좋은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말씀에 앞서 작년 12월 새롭게 문을 여신 법무법인 신라에 대해서 소개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신라는 다양한 사건 처리 경험과 이론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기업 간의 합병, 영업 양수도, 회사 분할 등의 업무에 관해서 어떤 탁월한 노하우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법무부인 신라는 먼저 고객과의 상호 관계를 통해서 정확한 사실관계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또 이를 기초로 해서 다양하고 풍부하게 쌓인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전문성을 겸비한 원스톱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설립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기업이나 금융기관 등 많은 분야의 법률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그런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전문성, 신뢰성을 기치로 해서 기업회생, M&A, 기업 금융거래, 조세 부분을 특화하여 최고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신라는 각 분야의 전문성을 겸비한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민사, 행정, 형사, 노동, 그리고 가사 등 모든 분야에 걸쳐 종합적인 법률 서비스도 한편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신라를 설립하시기 전에 기업의 회생 절차 사건을 오랫동안 맡아오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변호사님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한 기업으로 거듭난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예, IMF 이후 부실 기업들이 많이 법정 관리를 신청했는데요. 당시는 규모가 상당히 큰 기업의 경우에만 법정 관리를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2006년 종전에 있었던 회사정리법, 화입법, 파산법이 통합되어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라는 하나의 법률로 제정이 되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중소규모의 기업들도 기업 회생 절차에 길을 걸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었습니다. 종전의 회사정리법과는 달리 새롭게 제정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어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의 경영인들이 회사의 관리인이 되어서 계속해서 책임 경영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회생 절차를 이용하게 되었는데요. 저도 2006년부터 대구 경북 일원에 있는 약 100여 개 업체에 대해서 회생 절차에 관여를 했었습니다. 대표적인 업체들로는 주식회사 청구, 영남건설, 네오스틸 주식회사, IDH, 서광무역, 복명중공업, 보국건설, 진솔건설, KCO에너지, 삼성산업, 태광주철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어려운 기업들의 특성상 위에 말했던 업체들 중 몇몇은 자연스럽게 M&A를 통해서 정상화된 기업들도 있었습니다. 경력 중에 M&A 경험이 많으십니다. 지금도 많은 기업의 인수합병과 구조조정을 맡고 계실 것 같은데요. 변호사님께서는 그 과정 중에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계시나요? M&A라는 용어가 대중화되기 시작한 것은 아마도 IMF를 겪었던 1998년부터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경제적으로 큰 시련을 겪었기 때문에 기업의 인수나 합병을 다소 부정적인 견해로만 보는 분들이 들어 있습니다. 또한 2008년에 일어난 금융위기 때문에 그런 견해가 더욱 굳어졌다고 할 수 있죠. 실제로 부실 기업을 인수하는 사례는 많지만 그건 한 부분에 불과할 부분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부실 기업이나 우량 기업 관계없이 생산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인력, 재무 등의 구조를 개선하는 것이죠.
이는 단순히 기업 간의 합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수, 합병, 기업의 분할, 기업의 매각, 기업의 청산 등의 모든 절차를 통틀어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M&A를 원하는 기업을 건전하고 안전한 시장으로 끌어들이는 방책을 고민하고 힘이 되어주는 게 저희 신라의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구조조정이나 M&A에 관련해서 많은 법적 분쟁들을 해결해 오셨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있었던 M&A 중 제가 기억나는 사례로는 먼저 KCO 에너지가 있었습니다. KCO 에너지는 자동차 부품업체인데 코스닥에 등록까지 하였고 현재 자동차 1차 밴드였습니다. 기존의 경영자가 해외 유전 사업의 투자 실패로 인해서 기업 회생 절차를 신청하였는데 M&A 방식으로 제3자에게 인수되어 현재는 정상적인 기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구 지역의 최대 건설업체 중인 하나인 주식회사 태왕의 M&A 사례를 들 수 있겠는데요. 그 회사의 자산의 구조상으로는 전체 기업의 M&A보다는 태왕의 건설 실적의 승계를 위한 회사 분할의 방식하고 그 외 다른 자산에 대해서는 단순 매각 방식이 더 적합해서 그와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또 대구 경북 지역에서 철강 산업에서 상당한 큰 규모를 자랑한 네오스틸이라는 회사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는 회생 절차에 있어서 특이하게 청산 가치가 앞으로의 기업 가치를 상회해서 영업 양수도라는 방식으로 M&A를 성사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근로자들의 직장과 생산 시설을 계속해서 그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전국에서도 아파트 건설업체로 유명하였던 주식회사 청구에 대해서 M&A를 할 때인데요. 이때는 최근에 현대건설에 대한 M&A를 할 때 발생하였던 사건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법원과 매각 주관사가 정한 우선 협상자에 대해서 당시 주 청구에 M&A 입찰에 참여했던 론스타라는 회사가 이의를 제기하였고 또 이에 대해서 소송까지 제기했었습니다. 그런데 론스타의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고 M&A가 무사히 종결되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한편 변호사님께서는 금융기관에서 법률 자문으로 많은 활동을 해오셨는데요. 주로 어떤 업무들을 맡아오셨나요? 예, 주로 다양한 프로젝트의 법률 자문, 그리고 펀드 설립 및 운영, 신금융기법의 고안, 사업시행권의 인수, 그리고 국내외 회사의 상장 관련 등 다양한 분야에서 법률 자문을 맡아왔습니다. 이 부분의 업무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단기의 자금을 견적하는 일, 그리고 내부 금융과 외부 금융의 비율을 결정하는 일, 그리고 내부 금융 및 외부 금융 중에서 자본 구성의 비율을 어떻게 결정할 것인가 하는 일 등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달하는 자금의 용도, 자본 코스트, 경영의 자주성에 대한 영향, 금융시장의 동향을 고려해서 결정하는 것이 저희 임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업 금융거래는 선진국에 비해서 규모나 다양성이 매우 부족한 편인데요. 예를 들어 금융거래 실명제 조항의 예외로 계좌 추적권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일부 기업의 내무자 거래와 부실회계, 편법 증여와 상속 등의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인데요. 물론 필요한 제도이기는 하지만 기업의 활동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기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저는 국가 제도가 기업 성장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법률 자문을 맡다 보면 조세소송 역시 중요한 행정 절차일 텐데요. 이와 관련된 법적 분쟁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조세소송이란 일반적으로 세금 문제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소송 일부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조세는 그 종류도 크게 국세와 지방세, 관세로 나누어지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부가가치세, 주세 등은 국세로 분류되고 취득세, 등록세, 그리고 종합토지세 등은 지방세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저희 신라는 각종 조세와 관련한 합법적인 절세 계획을 수립하여 M&A 관련에 있어서 세무실사를 하고
국제거래에 수반된 재반 조세 문제 등에 대해서도 세무에 관련된 법률적 자문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업무 및 이와 관련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 자료를 수집하는 체계적인 능력이 우선 필요합니다. 의뢰인과의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과중한 세금이 부과된 경위를 정확히 이해하고 이에 따른 증거를 찾아내고 도출해내어서 소장 작성 단계에서부터 그 서면 공방의 단계, 그리고 그 위에 있는 변론, 재판, 그리고 그 확정의 단계까지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법인 신라의 대표 변호사로서 앞으로의 다짐과 구조조정, M&A에 관련해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저희 신라는 기업과 고객의 업무에 몰입해서 일상적인 법률 업무에서부터 복합적인 기획 업무까지 성실하고 시의적절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해서 고객에 대한 헌신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나아가 그 사회에 공인하는 법인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기업의 구조조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그것은 기업의 존폐 여부나 멀리 나가서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말이죠. 하지만 어떤 매체에 있어서는 소수의 피해자에게만 포커스를 맞춰서 마치 기업이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만 구조조정을 하는 것처럼 비춰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피해자를 감싸주는 제도를 강화하는 것이 규제를 강화하는 것보다 더 많은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오충현 변호사님을 만나 뵙고 떠오르는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나무만 보면 숲을 볼 수 없다라는 말인데요. 일부 사람들의 좁은 시선이 국가와 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튼튼한 나무를 키워 숲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양궁과도 같은 법무법인 신라와 오충현 변호사님의 활약 기대해 보겠습니다. 전문 변호사를 만나다 리포터 박시연이었습니다.